안녕하세요. 서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선한스탁 10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는 현재 약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수급은 양호하다. 이미 하반기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트레이딩이 유리하다. 5월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트레이딩한 종목들 연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 결단이 어려우신 분들 최근에 고민 끝에 가입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체인지에서 한 끗만 바꾸면 찬스죠. 지금은 종목 수를 줄이고 핵심 주도주로 교체해야 성공하는 시장입니다. 이번 10기 모집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연말 프로젝트 합류하실 분들 이 하단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칼럼은 유가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글로도 간단히 정리해 드렸으니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네이버에서 로로쌤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우지수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그동안 이제 상단을 건드렸으니까 34,800 이상에 있는 61선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식, 다시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자,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9월에 발표된 지수는 이 13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가중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 공급 현상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류 대란을 좀 해소하자라고 하면서 대책 회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증거 중 하나로 FOMC 의사료 공개가 됐는데 11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해서 11월 말에서 12월 정도에는 시작하고 내년 중순에 종료하는 것. 제가 이거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은 이미 확정돼 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다. 올해 안에 시작한다라는 것. 잭슨홀 미팅에서 이미 발표한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속도다. 내년 1분기까지 종료해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따라가면은 이거는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지만 내년 중순이면은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행하면서 무언가 개선을 하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고, 또 러시아의 푸틴 기존에 천연가스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급량 늘리겠다라고 한 부분, 추가 공급 협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쪽은 좀 안정화를 시킬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존재하지만 이제 뭔가 대응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제 우려감을 좀 해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좀 약했죠.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기술주가 좀 더 약하다. 다우지수는 오히려 수혜받는 업종들이 있어서 나스닥보다는 좀 강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입니다. 나스닥이 좀 약했는데 최근에 기술주 중심이라서 그런 것이고 14,600 위쪽에 이 21선이 이제 쓱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올라타게 된다라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기존 주가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딜폴트가 났나요? 헝다가 완전히 파산을 했나요? 아니죠. 다 우려감이죠. 디폴트 안 한다. 헝다 파산 안 한다. 혹은 파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산하고 나서 후폭풍이 중요한 거죠. 연관돼 있는 업체들 그리고 아시아권을 비롯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인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네 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플레이션처럼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내년이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살짝 놓쳤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미국 디폴트나 헝다그룹 이슈 같은 경우는 놓친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럼 내성이 생기면은 괜찮아진다.
우려감이라는 것은 그 우려감을 해소하면은 되는 것이다. 그럼 남은 거 뭡니까? 중국의 전력난 이 부분도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당장 하루아침에는 아니어도 올해 안에는 해소해야 내년 동계올림픽을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해소한다 보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인프라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인프라 복지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조 5천억 쪽의 복지 법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인프라 법안 이미 8월에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복지 법안을 뭐 2조 원대 전후로 해서 줄이면서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양보를 하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조금 더 뭐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마냥 인프라 법안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우리나라도 이제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950포인트에서 1% 전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권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 아래쪽은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래쪽보다는 위쪽 방향을 보는데, 좋았던 거는 최근에 그 하방향은 청산하고 기관과 외국인 모두 아래쪽은 청산을 했다. 그럼 내려가면 손실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 수익 많이 보세요 하고 우리가 손실 보면서 돈을 양보해드리겠습니다 할 외국인과 기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방향을 생각할 건 아니다. 이번 만기까지는 위쪽 방향이라고 보는데, 플러스 1%인데 3,000을 넘어갈 확률은 없다. 그 3,000포인트 전후 위쪽을 넘어가면은 이미 옵션은 깡통이 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구간을 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1%보다 약간 더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좋았던 거는 이제 최근에 하방향은 청산하고 위쪽 방향 콜옵션 쪽을 일부 매수 들어왔던 부분을 그냥 청산받는 정도, 한 2,980 전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한 8포인트 정도 높았네요. 이 정도 오차는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뭐 지수를 뭐 명확하게 예측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구간인데, 확실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하방향을 청산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대신 내일 중요합니다. 자, 아직까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에서 이제 구두로 개입을 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하겠다. 구두로 이렇게 개입하니까 일부는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1190원 쪽은 안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86원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7원이 내려오면서 안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정도는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단 1170원 아래로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아직까지 뭐 코스피를 뭐 강하게 뭐 매수 들어오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환율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뭐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은 코스닥은 누적으로 보면 1위 1비하는 것 같아도 충분히 누적으로는 매수가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아니에요. 코스피는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내일 이렇게 올라간 3,000 도전하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싹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중요하다. 내일 밀려 내려올 거냐, 아니면은 내일 올라가면서 3,050까지 아예 그냥 딱 붙여줄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3,000을 넘어가서 위쪽으로 양봉을 세워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바닥 탈출의 시그널이 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신 뭐 이중바닥성 이렇게는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3,050 회복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뭐 안심은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시름 놓는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좀 밀려봐야 1950 흔들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차례 양봉을 세워주면 괜찮다. 대신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해가지고 갭상승 나온 다음에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쓱 밀려 내려오면은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의 일부의 뭐 불안감을 갖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기 정도를 한 번 더 하려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이 하방을 뚫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주식시장 뭐 원하시는 분들 뭐 2,000을 이탈해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시장은 안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기일 말씀드린 만큼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나왔다. 코스닥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이 밀렸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스닥은 980포인트 뭐 강하게, 이게 빠르고 강하게 밀리면은 좋은 점이 뭐다?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천천히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내리면 이게 다 매물 구간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너무 많이 받는다. 한 번에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반등 나올 때도 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말씀드린 거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외우셨겠죠. 오래 보신 분들은. 자, 980포인트 빠르게 내려온 만큼 매물 부담이 크지 않아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거기에 수급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밀린 것이지 이제 시장은 양호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시장의 흐름은 잡고 간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약하다.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매매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보겠다. 난 뭐 1년 이상, 2년 이상 보겠다 하시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지금 6만원대면은 감사한 구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 번에가 아니고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는 뭐 아직, 대신 이슈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은 추가적으로 증설할 가능성에 대해서 은근슬쩍 자꾸 내비치고 있고, 여기에 이제 10월 20일 이제 오후 11시, 그렇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인테크닉스라던가 뭐 KH바텍, 세경하이테크 같은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 살짝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밀렸나 하면서 올라온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폴더블 하면 OLED도 당연히 보셔야 된다. 덕산 네오록스, 뭐 뉴파워 플라즈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필옵틱스 등등 관련주들 움직인다. 자,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을 1000만 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이걸 예상한다라고 하니 이제 이런 OLED 관련주들도 움직이죠. 장비주들은 올해 조금 쉬고 있는데 내년에 생각하면은 소재주 먼저 움직이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장비주에도 추후에는 이제 낙폭과대 생각하면서 살짝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은 램시마의 안정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과하게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수급적인 공매도에서 내려온 거지, 뭐 셀트리온 그룹이 뭐 망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이슈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뭐 내려온 거는 속상하죠. 이렇게 밀린 거는. 근데 이거 수급적으로 밀린 거지,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임상 진행하는 도중에 뭐 사망자가 여럿 나왔다, 이런 불상사가 나와서 안타까운 소식으로 해서 밀렸다. 그럼 회복이 어렵죠. 근데 그냥 수급 자체만으로 밀렸다. 수급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안 밀리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차피 밀릴 거면은 기업에 노이즈가 있어서 밀리는 것보다는 그냥 수급적으로만 밀렸다. 그러면은 이 노이즈 부분, 이런 게 있어서 내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셀트리온 3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만큼 밀렸잖아요. 밀린 거죠. 밀린 거는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거는 그렇죠. 삼성전자도 전 6만원대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적으로 뭐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아직 없어서 그런 거다. 대신 수급만 들어오면은 셀트리온은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3분기에 이제 코로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3분기에 회복돼야 되는 실적만큼이 안 되고 3분기에 일부, 4분기에 일부 반영이 된다 해서 보면은 4분기까지는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점프하는 거죠. 점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지연됐다라는 정도이지 점프를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실적은 그냥 계속 좋아진다. 한 분기 정도 밀린 것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레키로나주 유럽에 정식 허가 신청돼 있죠. 이거 결과 나오면은 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다. 3, 4합병 이슈 나면 또 좋은 소식 들릴 수 있다. 좋은 소식은 계속 다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호재를 오히려 역으로 그냥 반영을 안 하면서 수급으로 밀어내린 것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쪽이 뭐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뭐 하루 이틀 매매하고 말 게 아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오랫동안 매매하신 개인 이제 뭐 투자죠. 매매가 아니라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신경도 안 쓰세요. 끄떡도 안 하세요. 물론 화는 나죠. 밀려있는 거는. 기업 가치보다 이렇게 밀어내리면 화는 나죠. 하지만 끄떡도 안 한다. 오히려 더 살려고 한다. 왜? 좋으니까.
나빠서 내려온 게 아니라 좋은데 밀어내린 거니까 오히려 더 산다. 이렇게 밀어내리면 오히려 좋아. 난 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은 안 하지만 좀 큰 손분들하고만 소통하지만, 이 개인 투자분들, 이제 소액 투자분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까지 보고 내후년까지 보면은 오히려 다시 올 수 없는 가격권을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국전약품이라던가 뭐 한국 BNC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치료제 기대감으로 부각되면서 한 차례 뭐 급등이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는 이제 부작용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붙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뭐 S51 뭐 말씀드리면서 계속 뭐 정제마진이랑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S51은 이렇게 21선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올라온다. 어떻게 해야 된다?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인다. 전기차 왜 안 삽니까? 비싸니까요.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요. 그럼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덜 비싸 보이는 거죠. 싸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비쌉니다. 근데 덜 비싸 보인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굉장히 비싸 보였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름을 넣는데 1,000원이다 리터당 뭐 이러면은 싸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터당 뭐 한 1,500원 넘어서 뭐 이제 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2배가 됐죠. 기름값이 2배가 됐다. 그러면은 비싸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전기차 관련주들 아직도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왜 움직이냐? 전기차가 오히려 싸다고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LG화학은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가 있다. 거기에 최근에 GM의 볼트 리콜 사태에 대해서 이제 뭐 질질 끌면서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나는 책임이 조금밖에 없느니 네가 많이 있느니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를 조기에 그냥 합의해 버렸죠. 조기에 문제점은 우리가 이렇게 찾았으니까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고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좋은 것처럼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좋다. 기존에 뭐 ESS 화재, 이런 뭐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이 나면은 원인 규명이 빠르게 밝혀지면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분기에 이제 뭐 차라리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충당금 같은 경우 일회성 비용이 소모는 되지만 그래서 영업이익은 좀 덜 나왔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와 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디스플레이텍, 아모세스 이런 충전 쪽까지도 다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자, 전기차 말고 또 뭐 있죠? 수소차. 자, 두산 피얼셀 같은 경우는 뭐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수소 에너지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두산 피얼셀이 뭐 가장 뭐 굵직한 종목이고,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오늘은 안 움직였지만 이 바닥권에서 이거 상장 가격보다 내려와 있어서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상장 가격보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는 신규 상장주라서 조금 꺼려지는 것뿐이지, 일진 다이아 시절부터 이제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서 과거 일진 복합 소재였죠. 일진 아이솔루스가 일진 복합 소재 시절부터 이제 수소탱크 넥소에 납품하고 했던 부분, 기술력이 확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JN케이턴이, 유니크니, 뉴인텍이니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태양광 관련주는 자, OCI랑 하나솔루션이 쉬는 사이에 그냥 순환매가 좀 나왔다. 유닛 테스트는 무슨 태양광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태양 방막 쪽으로 해서 이제 군산시랑 태양전지 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업인 이 반도체 이제 테스트 쪽, 후공정 쪽도 잘 되고 있고, 여기 DDR5 모멘텀에 태양광 쪽 모멘텀까지. 제가 이거 계속 강조드렸죠.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태양광 모멘텀이 있다라고. 그래서 태양광 모멘텀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닛 테스트는 만약에 내일 28,000원 돌파 못한다 그러면 한 차례 밀릴 수 있으니까 28,000원 넘어가면 보유, 그리고 28,000원 이탈할 때까지 보유, 28,000원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차례 뭐 이제 수익 실현하고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유니테스나 신성이엔지, S에너지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태양광은 순환매가 돌았다 보시면 되고,
풍력 관련주는 이제 삼각 MNT 같은 경우가 이제 위쪽에서 이미 놀고 있죠. 그래서 거의 저항 구간에 있으니까 저항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휴식 구간에서 보시는 게 맞고, 원래 CS 윈드가 뭐 가장 뭐 단단한 기업이고 이제 기술력 좋고 이제 점유율도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CS 윈드 그리고 동국 SNC 뭐 이런 뭐 SKD&D 등등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강조해드린 섹터와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이 오늘 뭐 로로쌤 데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신 분들, 시장도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말씀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셨고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캐치하셔서 이제 수익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있죠. 알루미늄 관련주 최근에 며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 이 두 개 계속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밀려있을 때 감사한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벌써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올라왔는데 훌륭한 모습입니다. 조일알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모습 보이면서 이제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알루미늄 관련주 일주일 내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모습 보였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건설 건자재 기계 쪽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 그래서 오늘 뭐 바닥에서 이제 슬쩍 반등 나오는 모습. 진성TEC 같은 경우도 기계업종 기대감 은근슬쩍.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두산바켓이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건설 기계나 뭐 등등 해서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성신양이나 노루페인트, 삼모엑스포 이런 건자재 쪽, 그리고 이게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억울한 섹터 중 하나가 5G 관련 섹터죠. 5G 관련 섹터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인프라 투자 비용을 다 코로나 지원금으로 돌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죠. 5G 스마트폰을 개통을 시켜놓고 나서 기지국 설치를 하겠다라고 근데 안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사기 수준인데 보상금이라도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것이지 앞으로 5G에 투자를 안 할 것이냐? 글쎄요. 저는 5G 기지국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5G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대신 좀 늦어져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밀렸다. 거기에 이제 좀 과하게 좀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반등 나올 땐 또 이제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급만 들어오면은 탄력적으로, 지금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섹터들 상승이 끝나고 쉴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순환하면서 5G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과하게 밀린 만큼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빠른 종목은 3분기, 늦어도 4분기 정도면은 제자리, 제실적 찾아가면서 제자리 찾아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리오프닝 얘기 나왔으니까 엔터주 다시 한번 보면은 하이브, 뭐 BTS가 뭐 워낙 잘 나가고 있죠. YG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부 스캔들 나면서 이제 스캔들 소식 나면서 살짝 밀렸는데 핑계고, 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윗꼬리 달고 살짝 그냥 쉬는 구간, 조정 구간 만드는 핑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G가 최근에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DPC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브에 대한 지분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15,000원 아래로 밀려 있을 종목은 아니다. 15,000원 위에 있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밀렸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4분기에 뭐 있습니까? 그랩 상장 이슈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짧게 정리하겠다. 17,500원가에서 그냥 이런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랩 상장 이슈 했을 때 이걸 넘어가서 2만원 돌파 한번 가능성 있어 보인다 하시면 조금 더 배에 힘주고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한 차례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웹툰 플랫폼이죠. 레진 코믹스를 합병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을 계속 돌파 못하면서 14,500원만 가면은 이탈했다 회복, 여기가 흔들기 회복,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14,500원 구간은 저점이고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이 고점이다 생각하시고, 이 구간을 넘어간다, 17,000원대를 제압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시세를 뿜어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메이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갖고 이제 입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자, 미르포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위메이드 맥스가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기다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인터파크
예비 입찰자 쪽에서는 실패를 했었는데 야놀자에서 결국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업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인터파크는 그러면은 오늘 61선 맞고 헤딩하고 밀렸는데 내일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9,000원대도 뭐 어렵지 않고 잘하면은 뭐 9,000원 넘어 다시 한번 만원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는 일단 내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수급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동안 기대했던 게 야놀자 인수였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말씀드린 종목들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조해드린 실적주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금 올라왔다가 내일 살짝 쉰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 살짝 쉰다라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다. 1일비 안 해도 된다. 지금 시장은 제자리로 갈 길 갈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